지금 제가 스튜디오 들어오기 직전에 이런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신용환 교수가, 서원대 교수가 스픽스에게 전달한 문자입니다. 저거 보면 이제 사단법인 서울 외신 기자클럽에게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일 브리핑실 이용 취재 신청을 받으니까 지금 신청을 해주세요. 언제까지? 3월 21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이메일로 신청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취재기자 각사, 가령 뭐 로이터나 AP다 그러면 취재기자 1명, 사진기자 1명, 방송이다 그러면은 카메라 기자 1명, 오디오 기자 1명 신청 가능하다. 기자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이 있는 신분증, 그리고 SFCC라는 거는 이제 서울 외신기자 클럽을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등록사의 언론사임을 증명하는 회원증, 그리고 외교부 외신기자 등록증, 그다음에 외신기자증을 지참하여 참석해 달라. 신청 양식 매체명 해가지고 이렇게 쭉 보내져 있죠. 저게 오전 10시까지 사무국으로 이메일로 신청해 달라. 오전 10시까지면 몇 가지 해석이 나오겠네요.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기자들이 등록을 10시까지는 해라. 내일 10시죠.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그죠? 뭐 해석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가장 그러니까 뭐 저는 전날 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강력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예. 전날 선고를 해주지 않으면 저는 하여튼 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진짜 여기 진짜. 지금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또 지금 이제 댓글창에서 댓글 다시는 분들 말씀 주시는 분들 심경이 저의 심경입니다. 내일이라고 해봤자 21일이야. 집에 가서 저도 이제 똑같은 이제 생각을 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예. 하지만 여기 이제 평론가로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장 그래도 그런데 확률이 높은 거는 전날 이제 그 기일을 통지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이제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설명을 해왔냐면, 그러니까 이제 평의를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평의를 진행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이제 이 기일을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정도가 돼서 이제 기일을 결정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평결을 진행을 하는 것이고 평결 내용에 따라 가지고 결정문을 쓰는 것이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최대한 지금까지의 과정을 어쨌든 평의를 진행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상당히 이제 빨리 절차를 진행한다라고 전제를 하더라도 이제 전날 예를 들면은 이 금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금요일 날 저 등록을 받아서 전날 바로 기자들에게 뭔가를 알려줄 준비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박지원 의원의 말처럼 바로 할 수도 있어요. 공지를 하고.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제가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일처리의 과정을 봤을 때 그러니까 가능성을 지금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그렇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일처리 과정을 감안했을 때는 이제 알려줄 게 생길 거니까 기자 이메일 등록을 해라. 그래서 오늘 알려줄 건 뭐냐면 선고기일 지정이야.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 다음 가능성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그냥 다 선고할 거니까 오늘 선고할 테니까 오늘 이 선고기일을 알려주는데 그 선고기일이 오늘이야. 이렇게 얘기할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 그렇게 보고 만약에 선고기일을 평소에 헌법재판소가 알려주는 그 방식대로 알려주는 거라면은 그러면 금요일날 선고기일을 알려주고 다음 주 초에 뭐 선고를 하는 방식이 될 수 있겠고 그게 아니라 특별한 방식을 택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요일날 선고기일 알려주고 금요일날 선고하는 방식도 될 수가 있겠죠. 야, 근데 금요일날 오전 10시까지 등록을 하고 바로 등록한 다음에 이게 좀 시간이 바트긴 하네. 아무리 생각을 해도. 기자 등록을 사무국에서 10시까지 했는데 기자들이 모여서 공지를 일단 하는데 그 공지도 브리핑이란 말이죠. 그 브리핑을 그날 오전에 바로 하고
10시 이후에 뭐 11시에 바로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여기서 도시락 드시고 계세요. 오후에 바로 선거할 테니까 이게 좀 다투네. 아니 근데 내 마음은 조급하지만 이게 상식적이지는 않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금요일에 그냥 해야죠. 사실 네. 선거를 지금 이런 마음인데 네. 이런 마음인데 그동안 이제 언론의 이제 보도나 이런 걸 보면은 또 그 헌법재판소가 지금까지 해온 얘기가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게 기자들이 계속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상간에 떠도는 설이 뭐 이런 설도 있고 저런 설도 있고 한데 뭐 혹시 뭐 그러니까 기자들도 뻔히 알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차피 대답해주지 않는다. 그렇지. 뻔히 알면서 물어보는 거, 그냥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지. 물어봤는데 헌법재판소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설은 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기자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일 것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이 단계상 절차상 제일 먼저 알게 되는 이 그룹들 중 하나일 수밖에 없다. 공식적으로 기자들한테 발표를 할 것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얘기가 또 무슨 얘기냐면은 기자들에게 발표를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누가 알게 되는 거냐면 그 단계를 통해서 경찰이라든가 이런 뭐 질서 유지에 필요한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요 사람들도 이제 그때 사실은 공식적으로는 알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뭘 또 해야 되냐면은 헌법재판소 주변의 어떤 그러한 뭐 질서 유지를 위한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또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극우시위대나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완전히 거기를 뭐 지금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까지 포함을 하면은 또 일각에서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를 두고 또 선거기일 통지를 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 반면 오히려 그런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선거기일을 또 지금 말씀한 이 상황 중에서는 바트게 오히려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선거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양쪽의 또 시각이 지금 있는 상황이어서 예측이 사실은 쉽지 않은 거다. 이렇게 주말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내 또 집회하고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은 국민들이. 아니 근데 이제 저도 그동안 해왔던 예상들이 다 깨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원래는 지난주 금요일 날 하는 걸 거의 다 마지노선으로 그렇죠.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례에 비춰볼 때도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한 주가 더 가고 여기서 만약 한 주가 더 가버린다. 그러면 2주라는 시간을 대한민국은 완전히 허공에 다 날려버리면서 동시에 국론 분열은 훨씬 심화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헌재가 어떤 결정을 발표하고 매는 한 대 맞아야 되는 상황인데 시간을 더 끌었다가 맞는다고 해가지고 그 고통이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겪어야 될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전례대로 하던 걸 지금 깨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는 전례라고 우리가 예상하는 걸 또 깨는 선택을 저는 헌재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까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질서 유지잖아요. 왜냐하면은 전례대로 2, 3일 전에 공지하고 순차대로 선거를 딱 했을 때 이미 다 와가지고 진치고 있고 그 안에서 뭐 격하게 의사표시하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도 현장에서 한 3-4분이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헌재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 네 그래서 분이나 돌아가셨어요. 그렇죠. 4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헌재는 지금 저렇게 기자들, 특히 외신 기자들한테까지도 저렇게 고지 문자를 이미 보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금요일 날 전격적으로 10시까지 모집을 받고 그날 오후 2시에 해버릴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오히려 전례를 깨는 방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가장 그 혼란을 더 최소화할 수 있지 않는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고 주말 동안에 또 무슨 고생입니까?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그리고 만약에 10시까지 내일 받고 예. 또 2, 3일 뒤에 뭐 언제 월요일 날 브리핑 합니다. 해서 우리는 뭐 수요일 날 할게요. 그럼 수요일 날 대한민국 난리 나는 거예요. 저기 그러니까. 서초동에서도 또 이재명 대표 선거가 있으니까 언론은 또 글로 가야 되고 또 헌재도 가야 그날이 되고.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수요일이거든요. 이재명 대표 선거 28일이 26일, 3월 26일이죠. 3월 26일입니다. 아마 수요일일 아, 겁니다. 제 기억에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선거를 정치적으로 고려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러네. 현실적으로 아주 큰 뉴스를 동시에 두 개를 다 내기는 이것도 부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다음 주 금요일까지 또 무리하게 일주일을 또 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헌재가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저는 내일 금요일 날 전 전격적으로 선고할 가능성이 오히려 저는 더 상대적으로 더 높다. 저 그렇게 좀 생각을 방금 그 보니까 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지금 큰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터졌네요. 이 뉴스도 이제 굉장히 우리가 그래도 가뭄에 조금 그래도 단비가 조금 내려서 혓바닥 조금 내고 아이고 물 조금 비를 조금 이거 달다라고 하면서 단비를 조금 촉촉하게 혀에라도 적실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었어요, 사실. SFC에 이렇게 외신 기자 클럽에 통보를 한 거는 지금 정기환 대표 딱 마침 자리에 들어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예. 오늘 뭐 아침에 이것 때문에 예. 난리가 났는데 예. 그 보도하셨겠지만 예. 서울 외신기자클럽에서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 브리핑실 이용 취재 신청을 받는다. 그렇죠. 신청을 하는데 3월 22일, 21일 일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이제 사무국으로 하라고 하니까 예. 당연히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뭔가 이제 노티스가 왔다. 그래서 이제 현장 취재할 기자를 등록해야 된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진공 방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출입증이 없으면 이제 들어갈 수가 없고.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요청해서 외신기자클럽에서 만든 것이냐, 아니면 외신기자클럽이 21일쯤 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미리 준비한 것이냐, 이게 이제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이 지금 계속됐는데 예. 헌법재판소 공관실이 지금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아, 그래요? 야, 그럼 21일 날 선고일을 공지하는 거냐, 아니면 21일 날 선고하는 거냐, 라고 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해보니 예. 헌재와 외신기자클럽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었는데, 왜냐하면 외신기자들이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예. 헌재 요청 문서로 오해를 하고 확대 해석을 해서 자체적으로 이걸 만들었다라고 일단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까 그 보여준 문서가 잠깐만요. 다시 한 번만 예, 예. 신영환 교수가 전달했다는 문서를 다시 한번 보죠. 저게 외신 기자 클럽이 예. 헌법재판소 쪽으로 보낸 거예요? 아니요. 이거는 외신기자클럽이 외신기자클럽 회원들을 예. 그 시점에 취재하러 갈 사람이 신청하세요. 오케이. 라고 그럼 이제 그 외신 기자 외신기자들한테 클럽 내에서 보냈는데, 외신 기자 클럽 내에서 헌법재판소 탄핵 선고일이 다가오니 임박하니 예. 브리핑실 이용 취재 신청을 받습니다. 예. 외신 기자 클럽 내부의 서류네. 내부의 서류고 아. 요 신청을 하라고는 헌법재판소가 요청을 했죠.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는 등록된 출입 기자가 없습니다. 예. 지금 현재도 출입하는 기자들은 출입증을 받아서 하긴 하는데 예. 외신 기자들은 여기 가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외신 기자들이 여기에 헌법 탄핵 선고일에 오려면 예. 자 미리 이제 신청을 해야 출입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출입을 하기 위한 사전 논의가 헌법재판소하고 외신기자클럽에서 오갔죠. 간사들끼리는 오갔겠다. 예. 오갔다. 그러면 이거 이제 신청하세요라고 했는데 신청서 언제까지 내면 됩니까? 자 21일 오전 10시까지 내세요라고 하는 것을 받고 자 이것은 이제 서로 협의를 한 거죠. 그러네. 그리고 기자들한테 공지를 했을 거 아닙니까? 외신 기자들한테.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 탄핵 선고일이 21일 오전 10시 이후 이거나 그날 뭔가 일이 생긴다라고 다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확인을 다 해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확인된 게 없다. 헌재에서는 헌재에서는. 그래서 헌재가 지금 이 문의 때문에 뭐 완전히 지금 뭐 좀 심하게 아수라장이 됐다 지금. 아. 그리고 외신기자클럽에서는 이런 내용을 어. 일단 삭제를 좀 해달라. 외신기자클럽에서 올렸던 이 내용을 아. 삭제를 해달라고 헌재에서 요청을 한 거예요? 자 이제 요것도 지금 취재한 내용이니까 네. 요즘 말을 하도 이제 제가 조심조심 해야 되니까. 아니 그리고 지금 저 완전히 명확하게 예. 지금 사실 확인된 것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저게 이제 오고 갔고 외신 기자 클럽에서 회원들에게 그러니까 기자들에게 당신들이 좀 신청을 좀 해주세요. 21일 오전 10시까지. 저거는 팩트잖아. 저거는 팩트고 저거는 그것을 팩트죠. 헌재하고 논의를 했으니까 당연히 신청을 받았던 거죠. 그렇죠. 근데 뭐가 이제 헌재는 뭐 왜 아수라장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날 네. 혹시 그러면 헌재에서 발표를 하느냐 마느냐 아 발표가 임박했구나 네. 라고 하는 것이 요 공문을 통해서 확인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21일 오후에 발표할 수도 있다. 또는 늦어도 다음 주 월요일에는 탄핵 선고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하면서 문의를 이제 집중적으로 지금 기자들이 하고 있는- 하니까 예. 헌재는 난처하게 됐다. 뭐 확정된 게 없다라고 이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아, 이제 그만큼 지금 민감한 시기에 이런 이제 문서가 나오니 외신기자클럽에서 아무런 고지가 없었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만들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등록을 해달라고 했던 것이 관행적이었던 것인지 아니면 실제 임박해서 이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인지는 좀 확인이 필요하다.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사안에 있어서 팩트가 틀린 건 없네. 예. 예, 틀린 건 없고 다만 외신 기자 클럽에서 외신 기자들에게 야, 헌재랑 이렇게 말이 오고 가고 있는데 21일까지 금요일까지는 신청을 좀 너희들이 해주래라고 해서 21일까지 받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신인규 변호사와 김민아 평론가 그리고 제가 이야기했던 거는 그러면은 발표가 임박한 거 아니냐, 네. 공지가 임박한 거 아니냐, 또는 선고가 임박한 거 아닌가? 그거는 우리의 추정이니까. 근데 추정인데 그 추정을 가지고 이제 언론들에서 또 문의를 해오니 예.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저희들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요. 어떤 것도 확정된 게 아니니까 제발 이거 보도를 좀 자제해 주세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헌재하고 논의한 내용이 취재기자 1명, 각사 1명, 사진기자 1명, 카메라 기자 그렇지. 1명, 오디오 뭐 1명 해서 총 4명까지는 외신기자단에서 오면은 받겠다. 그 이제 명단하고 줘야 이제 출입증을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이제 21일 날 오전 10시인데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뭔가 임박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고요.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